홍주장터는 늘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의 발걸음, 상인들의 외침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장터 한쪽 골목에서는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는 소리, 그리고 젊은 여인의 짧은 비명. 감히 내 주제에 사내의 몽둥이가 여인의 등을 내리쳤다. 여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두 팔로 머리를 감쌌다. 옷은 찢어지고 피가 돌바닥에 번졌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목소리는 너무 약해 사람들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장터 사람들은 그쪽을 힐끗 보다가 곧 시선을 거뒀다. 또 천민 계집이 맞는 거겠지. 볼 것도 없어. 귀찮은 일에 엮이지 마.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왜 맞고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다시 몽둥이를 맞았다.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한 사내가 걸음을 멈췄다. 어깨에는 나무짐이 얹혀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던 나무꾼 민우였다. 민우는 잠시 서서 골목을 바라봤다. 몽둥이가 다시 들려 올려지는 순간 그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만두시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뭐야? 너는. 민우는 여인 앞에 섰다. 몽둥이를 든 사내와 여인 사이 그 좁은 공간에 몸을 밀어 넣었다. 사람을 저렇게 때려서는 안 되지 않소. 사내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사람 저게 사람이야. 천한 것 주제. 남의 밭에서 물을 훔쳐 배가 고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소.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야, 저 바보 또 나섰다. 천민 계집을 감싸내 미쳤구나 저거. 사내는 몽둥이를 툭툭 바닥에 두드렸다. 좋아. 그렇게 감싸고 싶으면 값을 치러. 가져갈 거면 돈 내놔.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다. 얼마요? 2양이다. 그것도 아깝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2양이면 쌀을 한 달은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다들 민우를 쳐다봤다. 누군가는 키득거렸다. 저 바보한테 그런 돈이 있을까? 있어도 설마 쓰겠어.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박판석에게서 억울하게 깎여받은 자신의 전 재산. 동전 2댐이 손바닥 위에 놓였다. 여인의 눈이 민우를 올려다봤다. 피와 눈물이 뒤섞인 얼굴하지만 눈동자만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제발. 그 한마디에 민우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동전을 앞으로 내밀었다. 여기 있소. 사내는 눈을 크게 뜨더니 동전을 낚아챘다. 이를 깨물며 웃었다. 정말 바보구나. 가져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사내는 침을 뱉고 골목을 떠났다. 순간 장터가 술렁거렸다. 전 재산을 썼다고 천민 계집 하나에 진짜 미쳤네.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민우는 듣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날 수 있겠소.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몸을 일으키려다 휘청거렸다. 민우가 급히 부축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다. 이름이 무엇이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할인입니다. 할인. 나는 민우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다. 바보가 천민 계집을 데리고 가네. 마을에서 쫓겨나도 싸지. 민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할인을 부축한 채 장터를 벗어났다. 햇볕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다. 할인은 걷다 말고 숨을 삼켰다. 많이 아프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민우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발걸음을 늦췄다. 집은 있소. 할인은 고개를 떨궜다.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앞을 보며 말했다.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할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입니까? 저는 천한 몸입니다. 민우는 멈춰서서 할인을 바라봤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뒤에서는 아직도 웃음과 조롱이 따라붙었지만 점점 멀어졌다. 민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돈도 힘도 대단한 말솜씨도 없었다. 다만 그날 그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온 세상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장터를 벗어나자 소음은 서서히 멀어졌다. 사람들의 웃음과 조롱은 바람에 섞여 뒤로 흘러가고 산길에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 남았다. 민우는 할인을 부축한 채 천천히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할인의 숨이 고를 때마다 걸음을 늦췄다. 괜찮겠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어깨를 조금 더 내주었다. 할인의 체중이 실릴 때마다 민우의 다리가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해가 기울며 그림자가 길어졌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이들이 두 사람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여자 봐. 설마 장터에서 맞던 그 계집 아니야. 바보 민우가 데려왔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민우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할인의 발이 돌에 걸리자 곧바로 팔을 감쌌다. 조심하시오.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때문에 마을에서 미움받으실 겁니다. 민우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바보라 불리는데 더할 게 있겠소. 그 말에 할인은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 웃음과 울음이 함께 나왔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집 쪽으로 돌렸다. 산자락 아래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기와도 없는 초라한 집이었다. 바람이 새는 틈이 여기저기 보였고 마당에는 낡은 도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여기가 내 집이요. 할인은 잠시 서서 집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저를 들이셔도 되는 겁니까? 민우는 대문을 열며 말했다. 비바람은 막아줍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방 하나가 전부였다.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상, 그게 전부였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방 한가운데에 앉았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민우는 부엌으로 가물을 올리고 헝겊을 씻었다. 불을 지피는 손길이 익숙했다. 산에서 다치면 늘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물이 데워지자 방으로 돌아왔다. 아플 거요. 참으시오. 헝겊이 상처에 닿자 할인의 몸이 움찔했다. 민우의 손은 조심스러웠다. 피를 닦아내고 약초를 빼서 발랐다. 할인은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켰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약을 바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말했다. 사람을 살려야 할 때가 있소.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치료를 마치자 민우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보였다. 남은 건 보리 한 줌.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죽을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퍼졌다. 많지는 않소. 할인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다. 첫 숟갈을 뜨자 눈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는 건 처음입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죽을 먹었다. 배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방 안은 조금 따뜻해졌다. 밤이 깊어졌다. 민우는 마루로 나가 누웠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내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쌀도 없고 일거리도 없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방 안에서는 할인이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몸을 웅크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살짝 열었다. 민우님, 왜 그러시오? 할인은 작은 보퉁이를 들고 있었다. 저 떠나겠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제가 있으면 민우님만 더 힘들어지십니다. 오늘만 봐도
민우는 할인의 어깨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함께 버티는 거요.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혼자가 되기 싫소. 그 말에 할인의 손에서 보퉁이가 떨어졌다. 두 사람은 마루에 주저앉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할인이 입을 열었다.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시오. 저는 천민의 딸이 아닙니다. 민우의 시선이 흔들렸다. 어릴 적 이름도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걸 잃고 숨어 살게 됐습니다. 할인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우는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이름은 할인이요. 예, 그럼 할인이요. 민우의 말은 단순했다. 할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울음이 터졌다. 날이 밝아왔다. 민우는 도롱이를 걸쳤다. 내가 나가서 일거리를 알아보겠소. 할인이 말렸다. 오늘은 쉬세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굶을 순 없소. 문을 나서며 민우는 뒤돌아보았다. 할인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기다리시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민우는 마을로 향했다.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꽂혔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거절이 돌아왔다. 미안하네. 자네와는 일 못하겠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민우는 빈손이었다. 우물가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민우야. 과부 윤씨, 아주머니였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보자기 안에는 보리쌀 한 줌이 있었다. 민우의 눈이 붉어졌다. 조용히 가.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뜨거웠다. 할인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민우는 보자기를 내밀었다. 살아갈 수 있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죽을 끓였다. 적은 양이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씨가 곧 커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오두막 밖에서는 바람이 지붕 틈을 긁어내며 울었다. 불씨는 약했고 방 안은 어둠이 먼저 차올랐다. 할인은 이불 끝을 붙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우는 마루에 앉아 도끼를 손질하다가 칼날에 비친 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우님, 낮은 부름이었다. 민우는 손을 멈췄다. 말하시오. 할인은 잠시 침을 삼켰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제가 도망치듯 살아온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묻지 않았다. 기다렸다. 할인은 이불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로 나왔다.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 진짜 이름은 할인이 아닙니다. 민우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다. 어릴 적 저는 한양에서 살았습니다. 집에는 늘 사람들이 오갔고 아버지는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글을 보셨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말처럼. 어느 날 밤 문이 부서졌고 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불이 탁 소리를 내며 작게 튀었다. 그날 이후 제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다른 이름이 필요했고 다른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할인이 되었소. 예,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사람들 눈을 피하려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천민의 딸이 되는 게 가장 안전했으니까요.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다. 할인 앞에 섰다. 그래서 장터에서 예, 할인은 눈을 감았다.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맞고 쫓기고 사라질 거라고.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길지도 무겁지도 않은 숨이었다. 그럼 지금도 쫓기는 몸이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도 들키면 위험합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들키지 않으면 되겠소.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묻지 않겠소. 이름도 과거도. 하지만 내가 본 건 할인이요. 민우의 말은 단순했다. 할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다. 위로하려 들지 않았다. 울어야 할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둘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새벽녘에 닭이 울고 어둠이 옅어질 즈음 민우는 도롱이를 챙겼다. 산에 다녀오겠소. 할인은 벌떡 일어났다. 오늘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돼요. 저도 일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상처가 남았소. 말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밀려들었다. 민우는 한 발 내딛다가 뒤돌아봤다. 문 잠그고 기다리시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산으로 올랐다. 나무를 베고 뿌리를 캐고 가지를 묶었다. 해가 오르자 숨이 가빠졌다. 배는 비어 있었고 다리는 무거웠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갈 얼굴을 생각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갑자기 눈앞이 흔들렸다. 민우는 나무에 손을 짚었다. 땅이 기울어졌다. 괜찮아. 혼잣말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한 걸음 더 옮기려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그대로 쓰러졌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뜨자 나뭇잎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우님 할인이었다. 숨이 가빴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 나왔소? 기다리다. 불안해서요. 할인은 민우의 팔을 붙잡고 힘을 주었다. 끌어올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쉬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야 해요. 할인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몸보다 훨씬 무거운 민우를 부축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겨우 오두막이 보였다. 문을 열고 민우를 방에 눕혔다. 이마는 뜨거웠다. 할인은 물을 데워 헝겊을 적셨다. 밤이 깊어질수록 열은 오르고 민우는 헛소리를 했다. 아버지, 미안하오. 할인은 밤새 곁을 지켰다. 불을 살피고 이불을 덮고 헝겊을 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새벽이 오기 전 할인은 결심했다. 문을 나서 윤씨 아주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다. 아주머니, 도와주세요. 윤씨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약초를 꺼내 주었다. 다려 먹여. 집으로 돌아와 약을 다렸다. 민우의 입술에 대자 힘겹게 삼켰다. 밤은 길었다. 이틀이 지나고 민우의 숨이 가라앉았다. 셋째 날 아침 눈이 천천히 떴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웃음과 울음이 함께 나왔다. 살아났소. 민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알게 되었다. 함께 버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집안에서 서로의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것을. 민우가 눈을 뜬 뒤 며칠이 흘렀다. 숨은 고르게 돌아왔지만 몸은 아직 말을 듣지 않았다. 할인은 새벽마다 일어나 불을 살피고 낮에는 문틈을 막고 밤에는 이불을 여몄다. 말은 적었고 손길은 잦았다. 민우는 그 손길을 느낄 때마다 눈을 감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오늘은 일어나지 마시오. 할인의 말은 단호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눕는 날이 이어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고 낮은 길어졌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할인은 도롱이를 집어들었다. 민우가 눈을 떴다. 어디 가시오?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안 돼요. 할인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오늘만요. 나무불이라도 캐오겠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할인을 보았다. 상처는 아물었고 걸음도 안정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할인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해지기 전에 돌아오시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나서며 잠시 뒤돌아봤다. 민우는 마루에 기대 앉아 있었다. 기다리겠습니다. 산길은 아직 차가웠다. 할인은 발밑을 살피며 올랐다. 얼음이 남은 그늘을 피해 돌을 딛고 뿌리를 캐고 마른 가지를 모았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던 밤. 그 손을 놓지 않던 자신. 짐을 보자기에 싸 등졌을 때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바람에 섞여 희미했다. 할인은 멈췄다. 다시 들렸다. 절벽 쪽이었다. 할인은 짐을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렸다. 절벽 끝에서 한 노인이 매달려 있었다. 손은 바위 틈을 움켜쥐고 있었고 발은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놓지 마세요. 할인은 엎드려 노인의 손을 붙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힘을 주세요. 제가 잡고 있어요. 노인은 헐떡였다. 미끄러졌네. 할인은 이를 악물었다. 팔이 떨렸고 어깨가 당겼다. 조금씩 끌어올렸지만 힘이 부족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내가 돕겠소. 민우였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다. 할인은 놀랐다. 왜 나오셨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소. 민우는 바위 옆에 몸을 낮췄다. 두 사람은 동시에 힘을 줬다. 하나 둘. 노인의 몸이 바위 위로 넘어왔다. 셋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소리만 남았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노인은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을 보았다. 옷은 해졌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갈 곳이 없네. 할인과 민우는 서로를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도 되겠나?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산을 내려왔다. 노인은 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폈다. 민우의 걸음할인에 손놀림 말없는 배려를 오래 바라봤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할인은 물을 데웠다. 노인은 손을 녹이며 방 안을 둘러봤다. 나무를 많이 쌓아두었구나. 팔려고 했습니다. 다루는 법은 아나, 조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르쳐 주지. 그날 밤 노인은 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불빛에 옥빛이 스쳤다. 다시 품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노인은 민우에게 나무를 다루는 법을 보여줬다. 대패를 잡는 손톱을 밀고 당기는 리듬 이음새를 맞추는 눈. 민우는 집중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웃었다. 할인은 물을 떠다 주고 나무 조각을 모았다. 힘을 빼게. 이렇게요 그래. 나무가 매끈해졌다. 민우의 눈이 빛났다. 작은 상 하나가 완성되었다. 서툴렀지만 단단했다. 팔 수 있겠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할인은 손뼉을 쳤다. 내일 가져가 보시오. 민우는 상을 들고 마을로 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했지만 상을 열어보고 닫아보던 손이 멈췄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예. 다선양. 동전이 손에 쥐어졌다. 민우는 집으로 달렸다. 할인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팔렸소. 할인의 눈이 커졌다. 웃음이 터졌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쌀밥을 먹었다. 오래간만에 따뜻한 밥이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사람을 살린 소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지.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할인은 불빛을 바라봤다. 이 집 안에서 불은 이제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오두막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침이면 나무 냄새가 먼저 깼고 낮에는 대패 소리가 마루를 울렸다. 노인은 이름을 묻지 말라 했고 민우도 더 캐묻지 않았다. 그저 할아버지라 불렀다. 할인은 물을 데우고
나무 조각을 쓸며 둘의 사이를 오갔다. 말은 적었지만 손길은 바빴다. 결을 봐라. 노인의 말에 민우는 나무를 들어 빛에 비췄다. 결이 흐르는 방향이 보였다. 결을 거슬러 밀면 나무가 화를 낸다. 대패가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얇은 나무결이 말려 떨어졌다. 민우는 숨을 죽였다. 손에 전해지는 감각이 달랐다. 힘을 빼니 나무가 스스로 열렸다. 다시 민우는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처음엔 비틀렸고 다음엔 고르게 나왔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서랍을 해보자. 서랍은 까다로웠다. 치수 하나만 어긋나도 맞지 않았다. 민우는 몇 번이나 다시 자르고 다듬었다.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고 밤이면 욱신거렸다. 하리는 조용히 약을 발라주었다. 괜찮아요, 괜찮소. 민우는 웃었다. 하린도 따라 웃었다. 웃음이 집안에 머물렀다. 이틀째 되는 날 서랍이 맞물렸다. 열고 닫을 때 소리가 고르다. 민우는 한참을 바라보다 노인을 봤다. 됐습니까? 됐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민우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긴장이 풀렸다. 다음 날 민우는 서랍을 들고 마을로 갔다. 시선은 여전했다. 수근거림도 있었다.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두드렸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주인은 서랍을 열어보고 닫아보았다. 손이 멈췄다. 이거 튼튼하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얼마 5냥. 잠시 침묵. 동전이 내밀어졌다. 민우는 동전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달렸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리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됐소. 하리는 말없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민우가 동전을 내밀었다. 이제 시작이네. 그날 저녁 하리는 쌀을 씻었다. 불이 환했다. 밥 냄새가 집을 채웠다. 세 사람은 말없이 먹었다. 숟가락이 바쁘게 오갔다. 배가 차자 마음이 먼저 풀렸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마루에 나와 달을 봤다. 민우가 다가갔다. 할아버지. 노인은 달을 가리켰다. 박지.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갔다. 찾는 사람이 있었네. 민우는 묻지 않았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을 찾았지. 그 말로 끝이었다. 며칠 뒤 할인이 조심스레 말했다. 민우님, 할 말이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민우님을 좋아합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민우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말은 짧았다. 할인의 눈이 젖었다. 혼인, 할 수 있을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합시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혼인은 소박했다. 윤씨 아주머니가 쌀을 조금 보태주었고 노인은 주례처럼 앞에 섰다. 하리는 낡은 저고리를 입었고 민우는 깨끗이 씻은 도끼를 내려놓았다. 서로를 지키겠는가? 예.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은 오래 켜져 있었다. 며칠 뒤 할인이 말했다.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할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이 들어왔네. 그 무렵 마을 장터에 방이 붙었다. 사람들이 모였다. 소문이 퍼졌다. 과거 사건 재조사. 유족을 찾는다. 민우의 손이 멈췄다. 할인의 얼굴이 하얘졌다. 노인은 방 앞에 섰다. 오래 읽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때가 되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품에서 옥빛이 스쳤다. 곧 다시 넣었다. 함께 가야겠네. 할인은 숨을 삼켰다. 민우는 할인의 손을 잡았다. 내가 곁에 있소.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길을 준비했다. 할인은 짐을 꾸리며 손을 떨었다. 민우는 말없이 묶었다. 노인은 달을 올려다 보았다. 멀고도 짧은 길일세. 바람이 불었다.
집안의 불씨가 흔들렸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다. 이제 이 불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오두막 마당을 덮고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나무 끝에서 떨어져 흙에 스며들었다. 하리는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바람에 실린 소문처럼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민우는 마루에 앉아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다. 손놀림은 이제 망설임이 없었다. 대패가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고 나무는 고든 결을 드러냈다. 민우님. 할인의 부름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마을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우는 손을 멈췄다. 무슨 이야기요? 관아에서 방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전 사건을 다시 살핀다고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 바로 잡겠다고. 민우의 시선이 할인에게 머물렀다. 할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특히 한양의 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민우는 일어서서 할인 앞에 섰다. 무섭소. 할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끄덕였다. 잊고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냥 할인으로. 민우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진실이 부르면 언젠가는 마주해야겠지. 그때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은 평온했다. 들었네.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노인은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말했다. 이제 때가 되었네. 민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품에서 천으로 감싼 물건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풀자. 옥빛이 아침 햇살을 받았다. 문양은 단정했고 흔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왕실의 옥패네. 할인의 숨이 깨섰다. 자네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네. 그리고 자네는 숨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마당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저는 할인은 말끝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선왕의 혈연이네.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럼 저는 그래 공주였네. 할인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세상이 갑자기 낯설어졌다. 장터의 몽둥이 오두막의 밤죽 한 그릇.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말도 안 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었지. 하지만 이제는 숨을 수 없네. 관아로 가야 하네. 할인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우님. 민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할인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갑시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혼자가 아니잖소.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자네를 택한 게지.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할인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과거를 떠올렸다. 사라진 이름, 닫힌 문, 잊히고 싶었던 얼굴들. 그리고 민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에 서 주던 사람. 새벽이 밝자 세 사람은 길을 나섰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길고 조용했다. 할인은 모자를 눌렀었다. 민우는 옆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노인은 앞장섰다. 관아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방을 읽고 웅성대는 소리들. 노인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이 판서의 유족을 찾는다고 했지요. 관리의 눈이 커졌다. 혹시 노인은 옥패를 내밀었다. 관리의 얼굴이 굳었다. 곧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마, 살아 계셨습니까? 주변이 술렁거렸다. 할인의 숨이 가빠졌다. 이분이 이 판서의 따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이 할인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시선들이 쏟아졌다. 증거는 충분하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관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곧 한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로 결정되었다. 하리는 관아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민우는 마루에서 앉아 밤을 지새웠다. 하리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소. 둘은 나란히 앉았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다. 공주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하리는 할인이요. 그 말에 할인의 눈이 붉어졌다. 저는 그냥 민우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민우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어디에 있든 함께면 돼요. 다음 날 아침 한양으로 향하는 행렬이 준비되었다. 가마와 마을 관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할인은 가마 앞에서 멈췄다. 민우를 바라봤다. 같이 갑시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렬이 움직이자 관아 앞에 모인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속삭임이 퍼졌다. 그 천민의 딸이 공주였다고. 하리는 가마 안에서 눈을 감았다. 민우는 말 위에서 가마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길.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관아 앞마당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기와 아래 그늘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민우와 할인 그리고 노인은 나란히 서 있었다. 할인의 손은 민우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고 민우는 그 손의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이 판서의 유족이라 했는가. 관리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울렸다. 노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천천히 품에서 옥패를 꺼냈다. 햇빛을 받은 옥이 순간 번뜩였다. 이것이 증거요. 관리가 옥패를 받아들고 숨을 삼켰다. 문양을 확인하는 손이 멈췄다. 왕실. 문양이 맞습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말을 잃었다. 하리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귀에서 울리는 듯했다. 이분이 이 판서의 따님이시오. 노인의 말이 떨어지자 관리는 고개를 들었다. 하린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름을 말씀하시오. 하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할인이라 불렸습니다. 본명은 소연입니다. 그 이름이 마당에 떨어졌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관리의 표정이 바뀌었다. 즉시 상부에 보고하겠다. 그날로 관아는 분주해졌다. 기록이 열리고 봉인이 풀리고 파발이 한양으로 달렸다. 민우는 그 모든 소리를 등지고 할인 곁에 섰다. 무서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사흘 뒤 한양에서 관리들이 도착했다. 말과 가마 깃발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앞장선 이는 깊은 주름의 사내였다. 노인은 그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김대감. 사내는 노인을 알아보고 놀랐다. 아직 살아 계셨습니까? 그는 곧 할인 앞에 섰다. 한참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었다. 공주마마를 뵙습니다. 그 말에 민우의 숨이 패섰다. 할인의 손이 더 세게 쥐어졌다. 공주. 요 김대감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이 선왕의 혈육이셨습니다. 이 판서와의 혼인은 선왕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할인은 귀가 멍해졌다. 자신이 숨기며 살았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대를 찾고 있었네. 그날 할인은 관아를 떠나 한양으로 향했다. 민우도 함께였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울었다. 가마 안에서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잡고 있었다. 민우는 말에 올라 가마 옆을 지켰다. 민우님, 여기 있소. 제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어디로 가든 함께라면 멀지 않소. 한양의 성문이 보였을 때 할인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성안은 넓었고 사람은 많았고 눈길은 날카로웠다. 궁궐로 들어가는 길. 민우는 자신의 옷자락을 내려다봤다. 나무꾼의 손 굳은 살이 그대로였다. 대전에 들어서자
모든 소리가 때렸다. 임금이 용상에서 내려왔다. 할인 앞에 섰다. 오래 바라보던 얼굴이 흔들렸다. 소연아. 그 한마디에 할인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아버지의 누명이 풀렸다. 임금의 말은 짧았다.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 판서는 역적이 아니다. 그 다음 임금의 시선이 민우에게 옮겨갔다. 그대가 조카를 구한 자냐? 민우는 무릎을 꿇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짐이 그대를 부마로 삼겠다. 대전이 술렁였다.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임금의 손이 올라갔다. 마음이 귀한 자를 신분으로 가르지 않겠다. 할인은 민우를 바라봤다.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궁궐의 방은 화려했다. 할인은 창가에 서 있었다. 민우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후회하오.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만 여전히 무섭습니다. 민우는 곁에 섰다. 무서울 때는 손을 잡으면 돼요. 할인은 민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나무 냄새가 났다. 궁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아직 모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밤이 고요했다. 예산 마을의 하늘에는 별이 낮게 걸려 있었고 기와 지붕 위로 서늘한 바람이 흘렀다. 민우는 마루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관복은 아직 몸에 익지 않았고 손에는 여전히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다. 할인은 방문 앞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밤을 가르고 있었다. 잠들었소. 예. 이제 막여. 할인은 아이를 품에 더 끌어안았다. 민우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장터 골목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여인.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날이 문득 떠올랐다. 그 선택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이름은 인수라고 했지. 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그 말이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았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노인이었다. 이제는 모두가 그를 대감이라 불렀지만 민우에게 그는 여전히 산에서 만난 노인이었다. 잠깐 괜찮겠나?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오시오. 노인은 아이를 한 번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모두 대감님 덕분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시작은 그날 장터였지. 민우는 말없이 하늘을 보았다. 그날 동전 2,000클 내밀던 손의 떨림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제 한양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하네. 할인의 손이 아이를 안은 채로 굳었다. 정말 가야 하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께서 기다리신다. 더 늦출 수는 없네. 며칠 뒤 마을 어귀에 행렬이 섰다. 예산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다. 예전과는 다른 얼굴들이었다. 고개를 숙인 이들, 눈물을 훔치는 이들. 민우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모두 고개를 드시오. 사람들은 머뭇거리다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박판석도 그 안에 있었다. 늙은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부마나리, 아니 민우, 아니 나리. 말이 엉켰다. 민우는 한 걸음 다가갔다. 지났소. 그 한마디에 박판석의 무릎이 풀렸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더 꼭 안았다. 행렬은 한양으로 향했다. 길은 길었고 밤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주막에서 쉬는 밤마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신분이 바뀌어도 마음은 그대로였다. 할인은 그런 민우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소연. 민우는 처음으로 할인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는 여기 있어요. 한양 성문이 보이던 날,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높은 성벽, 웅장한 문,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낯설었다. 대전의 문이 열리고 임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소연은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아갔다. 민우와 노인은 뒤에 섰다. 소연아. 임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아이가 짐의 손주로구나. 대전하니 숨을 죽였다. 임금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대가 강민우인가? 예, 전하. 짐의 조카를 살렸고 끝까지 지켰다 들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임금은 한참 민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짐이 그대를 부마로 삼노라. 순간 대신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었다. 신분을 따지기 전에 마음을 보아야 한다. 선왕께서 늘 말씀하셨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궁에는 잔치가 열렸다. 음악과 웃음 속에서도 민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리는 아이를 안고 그 곁에 앉았다. 후회하지 않소? 민우가 물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요. 시간은 흘렀다. 아이는 자랐고 민우는 관직에 올랐다. 하지만 예산 마을은 잊지 않았다. 어느 봄날 민우는 다시 그 길을 택했다. 돌아갑시다. 마을은 달라져 있었다. 서당이 세워졌고 굽는 이가 줄었다. 구율소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랐다. 사람들은 민우와 할인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변함없었다. 김씨 아주머니가 군중을 헤치고 나왔다. 이제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철수야. 아니 민우야. 민우는 깊이 절을 올렸다. 아주머니. 할인도 고개를 숙였다.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별 아래서 네 사람은 함께 앉았다. 노인도 아주머니도 아이도 있었다. 사람이란 게 말이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아무도 몰라줘도 끝까지 사람으로 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민우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다. 하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장터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은 여기까지 왔다. 동전 2점으로 시작된 선택은 세월을 건너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이었다.